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척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모근과 척추. 자, 척추는 총 이제 24개의 vertebrae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 cervical. 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T, thoracic. 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L, lumbar.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두개골이죠. 이제 뭐 후두골, 옥시피탈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1 아틀라스입니다. C1 아틀라스가 뭐냐?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타이탄족 중에 이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는 타이탄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개골을 이제 지구에 비유를 한 거죠. 지구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Earth,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1번 경추, 자, 아틀라스가 됩니다. 아, 상당히 나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기능해부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엑시스 하시면 이제 축이죠, 축. C2가 있기 때문에 목 돌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C1, 2는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C, 1, 2, 7 cervical, 1, 2, 7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흉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는 몇 번까지? 흉추는 T1, thoracic 1부터 thoracic 12 12번까지 있습니다. 흉추 1번부터 12번. 자, 근데 흉추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보시면은 제가 흉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바로 first thoracic vertebrae가 나오죠.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rib 내지는 뭐 갈비뼈라고 불리는 뼈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흉추는 이 뼈, 갈비뼈가 총 12번까지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12th rib 이라고 나오죠. 11번째 갈비뼈라고 나오는데, 자, 흉추는 갈비뼈가 붙어있는 척추의 분절은 모두 흉추가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총 12쌍입니다. 12쌍.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11번, 12번 갈비뼈는 늑연골이 없습니다. 보시면 늑연골은 10번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죠. 10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저번에 이제 대흉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터넘, 흉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흉추까지는 가슴뼈, 12번은 갈비뼈가 분화해서 나오는 곳들은 죄다 흉추가 된다. 가슴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것이 first lumbar vertebrae, 즉 1번 요추입니다. 1번 요추부터 5번 요추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척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척주입니다. 척주. C1부터 시작해서 사크럼 콕시스까지 이어지는 C, T, L, S, 다시 C, cervical, thoracic, lumbar, sacrum, coccyx.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천추 내지는 뭐 미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합쳐서 척주가 되는 겁니다. 척주가 되는 거고, 자, 영어로 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칼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spinal column 내지는 뭐 vertebral colum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공식 명칭은 그냥 보통 스파인이라고 부르고요. 스파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척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척추는 이 척추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이 vertebrae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상만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추 전만. 이제 경추 전만 하면은 우리가 cervical lordosis라고 부릅니다. lordosis 하면 전만, 앞으로 굽었다는 소리입니다. 전만이니까 구불만자에다가 앞전자 써가지고 앞으로 굽은 겁니다. 자, 경추 전만각 정상 30에서 35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책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몇 도가 맞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평균값에 가깝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흉추, thoracic의 카이포시스는 이제 후만입니다. 후만이니까 뒤로 굽은 거죠. 그러니까 흉추는 약간 뒤로 굽어서 척추 전체가 약간의 S라인을 띄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thoracic kyphosis angle은 40도입니다. 40도. 흉추 후만 40도 혹은 뭐 가슴뼈 뒷구분각 40도.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thoracic kyphosis 40 degrees of angle.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추죠, 요추. 자, 요추는 lordosis, 전만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추 전만, lumbar lordosis, 요추 전만,
허리뼈 앞구분, 이것은 대략 45도 정도를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나오는 스털링 같은 친구들은 드리블할 때 보면은 대단히 오리공댕이처럼 달리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전만이 저렇게 돼 있어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마다 척추의 만곡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일자목이어서 아픈데, 누구는 일자허리인데도 허리 통증 없다는 소리,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 만곡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대략적인 기준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크는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이제 좌식생활 하다 보면 좀 약해지겠죠. 정상 만곡에 소실이 일어나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가 이제 측 후방 탈출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스크의 구조부터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수핵입니다. 수핵. 이런 게 있고, 약간 뭐 액체라고 하거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데가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섬유니까 약간 찢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막 찢어지게 되면은 요 빨간색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온다고 합니다. 밖으로 새어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뭔 소리냐면 후방 세로인대, 뒷 세로인대, 뭐 뒷종인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 수액이 이제 정후방으로 탈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정후방으로 탈출하면 뒷세로인대에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측후방으로 많이 탈출하게 됩니다. 디스크 전방 탈출은 안 하나요? 전방 탈출은 보통 잘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또 앞으로 막혀 있죠. 보시면 여기가 앞으로 막혀 있습니다. 뭐냐면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자, 앞 세로인대,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전방으로는 잘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 이제 측방, 보통 측후방입니다. 뒤로 굽어버리기 때문에 측후방으로 디스크가 많이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허리 통증에 대한 그거 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널브를 보여드리면 뒤에 있는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라 그래서 이제 척수 신경이거든요. 이 스파이널 코드들이 이 튀어나온 디스크의 압박을 받아서 이제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냥 아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아픈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은 허리 신전력과 요출을 안정화시키는 근육, 즉 긴장이 서로 복합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내서 척추라고 하는 기둥을 제 위치에다가 잘 세워놓으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최신,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리에 관해서는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추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허리가 굽으면 안 됐다. 요거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척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보시면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L5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골반입니다.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자, 지금 근육들을 한번 레이어를 짜볼까요? 이렇게 보면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죠. 뭐 대둔근, 뭐 중둔근, 그 안에 뭐 햄스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는 뭐 대뇌전근 다 골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척추가 정상 만곡을 소실하면 골반이 뒤로 후방경사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 전방경사되거나 이상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근육들이 붙어 있는 골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육들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에 필요한 정도, 그리고 정상적 정도의 전만각이 소실된다면 하체 근육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발바닥의 아치도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안 알고 계시면 좋은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100% 확률로 발목도 안 좋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얘기를 해보면은 뭐 허리 안 좋은 사람이 발목이 좋고 발가락이 좋은 게 더 이상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견갑과 척추가 직접적인 뭐 뼈로서의 연결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여기 아크로미언 해가지고 쇄골이랑 흉골이랑 해서 붙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는 리가멘트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리가멘트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고. 자, 뭐 사실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견갑 같은 경우는 일종의 둥둥 떠 있는 뼈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근육 중에 뭐 능형근,
요런 근육들의 이건 뭐 상후거근이고, 자, 요거는 이제 근육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보시면 오리진 인서션을 보시면 여기 딱 빨간색으로 붙어있는 여기들이 보이시죠? 척추와 적주와 여기 견갑의 외측, 내측 부분을 연결을 하기 때문에 척추가 굽어버리게 되면, 즉 스파인의 정상 만곡이 소실되면 상체에 제대로 된 기능도 잘 안 될 것이다. 정확히는 어깨 관절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등 한껏 말아놓고 팔 들으려고 하시면 팔 안 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정상 만곡을 지니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견갑 안 좋으면 당연히 손목도 안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간단히 척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척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의 인간이 이족 보행 동물인 이상 저희가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만 잘 기억하셔도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그냥 특수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실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더 어려운 이제 기준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인지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